자, 오늘은 도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우선 기본적으로 미니 버추얼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버추얼 머신이랑 도커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커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Node.js 파일을 돌린다고 해봐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제 머신에서는 제 노트북에서는 잘 돌아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노트북에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은 버전이 안 맞다든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라는 것을 빌드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이미지를 통해서 배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이미지 파일을 뭐 AWS나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바로 배포가 되는 거죠. 이미 이 도커 이미지 안에 그 리눅스 환경 이런 배포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추얼 머신이랑 도커의 컨테이너가 뭐가 다른지 알아보면요, 제일 큰 건 이거죠. 버추얼 머신이랑 도커가 제일 다른 점은요, 이제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다른 점이 이제 버추얼 머신 쪽에는 게스트 OS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매우 올라간다는 점, 용량이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버추얼 머신을 실행을 시키면은 1기가 넘는 이제 그런 OS들이, 그러니까 가상 OS들이 실행이 되게 되죠. 하지만 도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엔진으로 이걸 대체를 해준 거예요. 이거를 도커를 저희가 돌릴 때 이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가벼운 컨테이너들을 돌리면은 이 도커가 백그라운드에서 엔진을 돌려주기 때문에 가볍게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상 머신과 다르게. 이게 제일 큰 다른 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커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커 파일을 만들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폴더에 도커 파일을 만들게 되죠. 조금 이따가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빌드를 하면요, 도커 이미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서요, 컨테이너를 또 이미지에서 런을 시키면은 컨테이너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이제 계속 엑서큐트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뭐 스타트 했다가 스탑을 했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도커 이미지에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스타트를 하면은 처음에 런을 할 때도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바로 실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 스탑을 했어요. 스탑을 했으면은 다시 도커 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에 써넣었던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습을 좀 해보면요, 기존의 파일을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디렉토리를 도커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그냥 콘솔 로그를 찍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다른 복잡한 과정을 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도커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뭐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과정, 그리고 뭐 코드 길이가 길어지고 뭐 도커 파일에 뭐 컨피그레이션이 좀 더 들어간다, 뭐 그 정도이지, 아니면은 나중에 엑서큐트를 할 때 거기에 커맨드에 추가되는 옵션이 추가되던가 약간 이런 것들 뿐이지, 크게는 이 과정을 따르게 되거든요, 이 순서를.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커에서 열고요. 자, 저희는 이제 app.js를 우선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그냥 컨솔 로그를 찍을 거예요. 컨솔 로그를 도커 파일이라고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면요, 이렇게 평범한 그냥 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노드를 알파인. 이건 일단 노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알파인이라는 리눅스 OS 체계 안에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카피를 해주고요. 카피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파일을 이 앱이라는 것, 저희가 만든 가상 환경에 그 앱이라는 폴더 안에 다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는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cmd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work 디렉토리는 그냥 이 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이 카피한 이 폴더부터 이제 기본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은 이제 앱을 써주고 이 앱 폴더에서 있는 app.js를 실행시켜줘라 이렇게 써줘야겠죠. 저희는 그냥 기본 디렉토리를 설정해주고 app.js를 하면은 이제 저절로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커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app.js랑 도커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고요. 자, 이제 도커를 빌드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도커 빌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네임은 도커 파일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체 app.js랑 도커 파일을 이제 이 이미지에 다 넣어주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은 도커 빌드를 시작하고 이미지를 만들게 돼요. 자, 이렇게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완료를 하고 도커 이미지를 쳐보면요, 이렇게 이제 도커 파일이라고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지랑 언제 크리에이트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도커 런을 해서 이 도커 파일 네임을 쳐주시면은 도커 파일이라고 저희가 app.js에 써줬던 이 로그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그냥 도커 이미지를 아까 app.js와 도커 파일을 만들었죠.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미지로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서 컨테이너가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도커 파일이라는 그래서 도커 파일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걸 런을 하면은 그게 찍히는 거죠. 도커 파일. 이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그 컨테이너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있는 노드가 app.js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저희가 로컬에서 파일을 만들고 빌드를 하면요, 도커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도커 파일이 만들어진 걸 런을 시키면요, 도커 컨테이너가 만들어집니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요. 컨테이너에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요, 처음에 런을 하면 실행이 되게 되고요. 도커 파일을 통해서 어쨌든 도커 컨테이너가 만들어졌고요. 도커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app.js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실행시켜주는 걸 통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는 간단한 콘솔 로그를 찍었지만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든 아니면 뭐 다른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Node.js가 되겠죠. Node.js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든 이제 모두 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바꿔서 시키면은 아무 문제 없이 돌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과정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커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도커 컨테이너에서 이제 환경의 변수들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돌리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정한 컨테이너의 환경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노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노드가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켜도 도커가 깔려 있고요. 여기처럼 도커를 깔아서 컨테이너 엔진이 만들어져 있다면 저 이미지를 받아서요. 이게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를 받아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는 이제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그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뭔가 버전이 안 맞아서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뭐 AWS 같은 곳에 이제 배포를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도 옵션이 있는데 도커 파일을 올리라고 해요. 이미지를. 그래서 업로드를 시키시면은 다른 이제 복잡한 절차 없이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로 이 AWS에서 배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 없고 사실 단점은 이제 크게 없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굳이 단점을 들자면은 이제 좀 도커가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큐멘테이션에 이제 최신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만약에 도커를 아직 안 써보셨다면은 이제 도커는 매우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이 쓰는 추세이고요. 점점 더 그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커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 저희 일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번 뭐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